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2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을 했죠. 유죄 취지입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민주당 패널들 그리고 일부 이제 뭐 친민주당 변호사들 뭐 이런 사람들은 이거 서울 고등법원으로 가서 피선거권 상실이 안 되는 벌금 100만 원 이하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유죄 취지라고 해서 이재명 후보의 치명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진위, 이걸 가려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 사건은 두 가지 핵심 사항입니다. 김문기 씨하고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이라고 한 발언이 김문기 씨하고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교유 행위를 부인하는 그런 의미로 유권자에게 전달된 것이냐 하는 부분. 그런 의미로 전달됐다고 했다면 실제 골프를 쳤기 때문에 골프를 친 것처럼 이라고 한 거는 허위사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도 분명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다. 이 두 가지가 핵심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2심에서는 이 두 가지의 발언을 다 쪼개고 그 다음에 백현동의 용도 변경 이 부분은 의견 표명이다. 이렇게 해서 허위사실이 아니다. 행위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하여튼 주장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2심에서 무죄가 나왔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제 그것이 또 다시 다 뒤집혔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그렇다고 해서 전혀 새로운 논리를 가지고서 2심의 무죄 논리를 깼느냐? 그게 아닙니다.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1심 판결문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죠. 그거하고 거의 똑같은 논리 구조와 판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 벌금 100만 원이야 법조계, 이제야 제가 사실은 법조계의 상식 뭐 이런 걸 자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는 말씀드려도 자꾸 틀렸었죠. 왜? 상식 밖의 판결이 나니까. 그런데 지금은 대법원이 그 상식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법조계의 상식을 제가 또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본 이른바 중립적 법조인들, 그러니까 진영에 속해 있지 않은 법조인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대법원 확정 판결은 이게 이제 파기환송인데 이게 서울 고등법원으로 가면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2심 무죄 사이에 2심 무죄는 빼고 유죄니까 이쪽 어디 언저리에서 결론이 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벌금 100만 원이면 1심 무죄에 가까운 거고 100만 원 이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 가까운 건데 이쪽에 가까울 가능성 100%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 거긴 정말 99%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바로 그런 거죠. 지금 이제 대법원 파기환송이 있고 나서 법조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파기자판을 했다면, 파기자판은 2심 무죄를 잘못된 법리에 오해가 있다. 그러면서 이거는 안 된다. 대법원에서 우리가 형량을 정해서 확정하겠다라고 했다면 아마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가까운 그런 판결이 나왔을 것이다. 1심과 거의 비슷한 판결이 나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아니면 벌금 100만 원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피선거권 상실형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거든요. 아니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분석입니다. 적어도 대법원이 상식을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서울 고등법원은 바로 이런 대법원의 유죄 판결 취지를 반영한 판결을 해야 됩니다. 이게 법률 용어로 보면 기속된다고 하는데 대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됩니다. 안 따르면
나중에 대법원에 가서 다시 또 뒤집히는 일이 벌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른 예외가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따라야 된다. 그러면 유죄 중에서도 중요한 두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 유죄. 그럴 경우는 벌금 100만 원 이하가 나올 수가 없다. 이게 법조계의 상식입니다. 이 대법원 파기환송이 있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법적으로 유죄다. 이거는 명백하다. 유죄라는 거는 피선거권 상실. 사법적으로는. 그러나 시기적으로 보면 자, 지금 대선 한 달, 이제 내일이면 딱 한 달 남은 겁니다. 한 달하고 1일 남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게 피선거권 상실로 확정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머지는 국민들 판단에 맡기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합니다. 사법적으로는 피선거권 상실이다. 그러나 시간상 도저히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다. 그거는 국민 몫에 맡기자. 요런 판단 구조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그래도 뭐 몇 달간 할지라도 시켜야 돼. 그러면 그거는 대법원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걸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6월 3일 대선에서 이재명을 뽑고 몇 달 뒤에 이재명이 피선거권이 상실돼서 그것도 물론 논란이 있습니다만 헌법 84조 상실돼서 대선을 다시 치러야 된다. 이런 상황을 만들진 않겠죠. 저는 그 부분에 관한 이른바 뭐 민주당 지지층이야 계속 밀고 나가겠지만 지지층이 아닌 중도층은 적어도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그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중도라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지지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는. 그래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은 사법적으로는 당신 자격이 없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했지만 시간상 정치적으로는 국민 몫에 맡긴다. 이런 의미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민주당 패널이나 이 변호사들이 주로 나와서 뭐 고법에서 벌금 100만 원 이하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진영 논리, 그냥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이다. 유권자를 호도하기 위한 거짓말이다. 지금 이거는 명확하게 피선거권 상실, 이거를 예고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고, 상실이다. 다만 그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까지 대법원이 막는 건 아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판단하시라. 이런 의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서울 고등법원에 가서 회생할 가능성 없다고 보는 것이 99%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고등법원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이 어떠냐?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 3일 대선이면 한 달하고 하루 더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서울 고등법원이 무죄 판결을 하고 나서 대법원으로 넘어가서 지금 파기환송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보셨죠? 이 과정이 한 달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막 압축하고 압축했는데도 그렇게 걸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의 역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고등법원이 대법원에 보내는 게 아니고 대법원이 기록을 고등법원에 보냅니다. 요거 7일 이내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서울 고등법원이 대법원에 기록을 7일 이내에 보내기로 되어 있는데 이틀 만에 보냈죠. 이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바로 그냥 보내는 거죠. 오늘이라도 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7일 중에서 적어도 또 6일 정도가 단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을 일찍 보냈다. 그러면 이제 서울 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배당을 합니다. 이거는 대법원 3부에 임시로 배당했다가 다시 전원합의체로 2부로 배당했다가 전원합의체로 넘긴 거 하고 비슷하게
서울고등법원도 파기환송심 이제 대법원으로부터 기록을 받으면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배당하는데, 이 재판부는 고등법원에 형사 2부, 6부, 7부가 있습니다. 6부는 바로 지난번에 정재호, 최은정, 이예슬 이 세 부장판사 무죄 판결 내렸던 여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빼야 됩니다. 여기로 다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2부와 7부 둘 중에 하나인데, 형사 6부를 제외하고서는 대개의 경우 형사 6부는 7부가 대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사 7부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렇게 이제 배당을 하죠. 재판부를. 이 재판부 배당이야 뭐 전자배당으로 할 테니까. 그럼 이제 형사 7부가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가 이걸 맡아서 하는데, 뭐 서울고법에서 2심 무죄가 나올 때도 뭐 증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뭐 워낙 1심이 뭐 2년 2개월 동안 끌었기 때문에 증언이라는 증언은 다 들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것도 없습니다. 판단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을 뭐 증인 한두 명 뭐 더 부를 수도 있겠죠. 뭐 백현동이나 아니면 뭐 김문기 씨 관련 해서 듣고 그냥 판단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3일 전에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 없지는 않다. 그러나 통상적이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는 재판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듯이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고 국민들 앞에 이재명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걸 좀 알려주는 정보를 제공한다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재판부가 마음 먹으면 가능하다.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이것도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짓말이다. 가능하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보면 절차가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는다. 한 달은 이상 걸린다. 왜? 이런 거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록을 또 이재명 피고인 측에 줘야 될 것이고, 이재명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법원에서 만약에 6월 3일 전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피고인 측에서 재상고를 할 거거든요. 대법원으로. 그렇게 되면 또 7일 이내에 재상고를 해야 되고, 상고 이유서를 20일 내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고등법원에 갔다가 대법원으로 와서 확정? 그거는 불가능하다. 왜? 이재명 쪽에서 끌 수 있는 시간이 최소 27일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31일 정도가 대선까지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피고인 측이 27일을 재상고까지 끌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 그거는 불가능인데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근데 그 고등법원 판결은 벌금 100만 원 이하 나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지금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이제 여러 이런저런 설들이 돌아다니는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1심 선고를 거의 복사해서 붙이듯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가깝게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벌금으로 좀 감형이 된다고 할지라도 벌금 뭐 500만 원, 뭐 1000만 원 이 정도가 나올 가능성. 그러니까 벌금 100만 원보다 훨씬 더 높은 액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거는 뭐 의미가 없거든요. 벌금 100만 원만 넘으면 피선거권 상실에는 아무 뭐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이제 친민주당 패널이나 친민주당 변호사들이 마치 이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서울고법 회생 가능성을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것처럼 논평하는 부분은 거짓말이다로 보시면 그게 오히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